자, 오늘은 5단원 2차 방정식 나가도록 할게요. 프린트 드릴 테니까 잠시만요. 꺼져 있네. 자, 이제 이거 하려고 사실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거 하려고 지금 이 전에 1, 2, 3, 4단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적세 공식이라든가 이수분해라든가 다 이것 때문이죠. 왜냐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수학 2에서 수학 2에서 3차 함수와 3차 뭐 방정식 그 다음에 4차 함수와 4차 방정식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하기 위해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AX는 B다. 자, 이거 1차 방정식이죠. 근데 니네한테 여기에 이걸 1차 방정식이라고 쓰고 이렇게 주면 풀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방정식 예를 풀어라. 옆에 이제 방정식이라고 써 있으면 사실 얘는 그냥 방정식을 썼으면 1차라고 가정이 돼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A가 0이 될 수 있어요. 그지? A가 0일 때랑 A가 0이 아닐 때로 푸셔야 돼요. 그런데 니네한테 이렇게 써 있어요. 문제에서 1차 방정식 AX는 B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달라요. 1차 방정식이라고 했다는 건 자, 아무 말도 없으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식이 아무 말도 없으면 X가 무조건 미지수인 겁니다. 그리고 X의 차수가 얘의 차수가 되겠죠. 그죠? X가 미지수니까. 그래서 X가 1차잖아요. 그죠? 이게 1차 방정식이 되려면 A가 0이 되면 1차식이 아니죠. 이건 그지? A가 0이 되면 상수항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 이게 1차 방정식이랑 입이 붙으면 여기에 얘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문제를 틀려요. 실제로 2차 방정식이라고 주면 만약에 얘한테 이렇게 돼 있어.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어도 A는 0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추가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해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아무 말도 없을 때는 어떻게 풉니까? 아무 말도 없다면 A가 0이라고 놓고 푸셔야 돼요. 자, A가 0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0 곱하기 X는 B를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쌤 0 곱하기 X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럼 B가 0이 되면 이게 무슨 식이 되죠? 항등식이 되죠. 그죠? 0 곱하기 X가 0이 된다는 건 X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B가 0이 아니면요? 왼쪽은 0이고 B는 0이 아니니까 둘이 같아질 수 없죠.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를 찾는 걸 푼다라고 하고 그 X를 근이라고 한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닐 때는 X는 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B가 0일 때는 항등식이 돼서 X는 모든 실수입니다. 그리고 B가 0이 아닐 때는 X는 해가 없다 또는 근이 없다 라고 합니다. 되겠어요? 많이 나와요 이거. 그럼 A가 0이 아니면요, A가 0이 아니면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X는 A분의 B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 식이 나오겠죠. 대부분 2X 플러스 1이야. X는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2로 1 나누면 되니까. 그런데 앞이 0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1차 방정식이야 라고 했다면 A는 0이 아닌 거니까 그냥 X는 A분의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2차 방정식 줬어. 그런데 A가 0이 아니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A가 0이 아닌 거니까 2차식을 풀면 되지만 만약 그냥 방정식이라고 하자. 얘를 쌤 방정식 얘를 풀어라. 기억하셔야 돼. 왜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풀으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 A가 0일 때랑 A가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푼다. A가 0일 때는 BX 플러스 C는 0 1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죠. 왜냐 A가 0이니까 제가 2차 방정식이 아니고 1차 방정식 되는 거니까 넘겨서 B로 나누니까 X는 마이너스 B분의 C. 근데 또 B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럼 B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또 나눠야겠지. 그지? 아무튼 이걸 푼다. A가 0이 아니면 그냥 2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저걸 어떻게 푸는지는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자, 두 번째 절대값 있네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절대값 설명했죠. 그죠? 절대값의 정의는 체크해놔야지 안 그래도 넘어가겠다.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으로부터 거리라고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절대값의 안이 양수라면 그냥 나오시면 되고, 절대값 안이 음수라면 기억하랬어. 마이너스 떼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붙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아까 그 예제부터 봅시다. 1번 방정식의 풀이에서 예제, 여기서 있어요. 예제 1번 예제 a-1 a-2x 얘는 a-1을 푸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 앞에 줄 쳐야 돼요. x에 대한 방정식에 줄 쳐야 돼요.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1차 방정식이라고 안 했네? 그치? 1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x 앞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앞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 푸셔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x 앞에는 계수가 뭐냐? a-1 곱하기 a-2가 0이 아닐 때와 첫 번째, 두 번째는 a-1, a- 곱한 게 0일 때로. 됐죠? 자, 그리고 야,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얘가 0이 아니래. 그 얘기는 a가 0일까 b가 0일까 아니면 둘 다 0이 아닐까? 둘 중에 하나가 0 되면 안 되죠. 왜냐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0 돼버리니까 0이 아니다 그러면 얘가 둘 다 0이 아니다니까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거죠. 그죠? 여기 가운데가 2고로 연결돼요. 이거 쌤이 명제에 잘 설명해 놨으니까 14라는 명제에 올라가 있으니까 잘 보고 확인하시고, 만약 a, b가 0이다 라고 하면 자, 둘 곱한 게 0이 아니다와 둘 곱한 게 0이다는 저 두 조건을 서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의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 그러면 얘의 부정은 어떻게 되냐? 2고로 연결되어 있는 두 조건의 부정은 얘를 부정하시고 2고가 건하로 바뀌어요. 그죠? 또는이나. 그래서 a는 0 또는 b는 0. 무슨 얘기냐면 곱해서 0이 아닌 거는 둘 다 0이 아닌 거고, 곱해서 0인 거는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죠. 그죠? 둘 다 0이어도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는 거니까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죠? 기억하셔야 돼. 자, 0이 아니래. 둘이 곱해서 얘도 0 아니고 얘도 0 아닌 거니까 a는 1이 아니고, 그지? 2고 a는 2도 아닌 거야. 그지? 됐죠? 그러면 저 1차 방정식 풀래 라고 하면 나눌 수 있어야겠죠. x는 양변을 얘로 나누면 a-1 a-2분의 a-2인데 아까 위에서 a는 2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약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a가 2면 약분 안 되잖아. 0이니까. 그지? 일단 나눌 수도 없고. 그지? 그래서 약분이 되니까 답은 이거다. 이게 근입니다. x의 근. 자, 밑에 셋. 이게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어. 두 개 곱해서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예요. 그죠? 얘가 연결되면 얘가 1이거나 a가 2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a는 1 또는 a는 2.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a가 1 또는 2입니다. a가 만약 근데 1일 때는 어떻게 되고 2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두 개로 나눠야 되는. 자, a가 1이라면 자, a가 1이야. 자, 여기다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a 1 집어넣으면 왼쪽 식은 0 곱하기 x가 돼요. 그지? 자, 오른쪽은 얼마예요? a가 1이면 마이너스 1이죠. 자, 만족하는 x는 뭡니까? 없죠. x에 어떤 실수가 들어가도 0은 마이너스 1하고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이해했어요? 두 번째, a가 2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왼쪽에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그죠? 0 곱하기 x는 a가 2가 들어가면 0이네 해서 0이 됩니다. 그죠? 자, 0 곱하기 x가 0이다. 항등식이죠?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푸시는 거야. 우리한테 방정식 이렇게 써있어. 그럼 x 앞이 0이 될 수도 있겠구나.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1차 방정식이라는 쓰여있는 순간 얘가 0이 아닌 거야. 1번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절대값 뭐 우리 알고 있으니까 절대값 한번 보도록 할까? 지난 시간에 한 거 정리만 하자. 절대값 A는 원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이고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0의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0을 뺀 거겠죠, 그죠? 수직선 이렇게 그려놓고 0이 여기 있는데 A가 여기 있어.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니까 A가 되는 거고, 절대값 A인데 A가 여기 있어 라고 하면 A가 0보다 작다면 0의 왼쪽에 있다면 큰 게 0이고 작은 게 A니까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마이너스 A가 된다. 그지? 현상으로 보면 절대값안이 양수이거나 0이면 그냥 나올 거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됐니? 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방정식이 절대값 주어져 있으면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밑에는 예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절대값 x-1이랑 2x 플러스 7이랑 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풀 때는 너네 꼭 기억하셔야 돼. 저 절대값이 안 풀리면 방정식은 풀 수 없어. 사실 얘를 꼭 방정식으로 안 풀어도 되긴 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거를 함수로 그려가지고 함수의 교점으로 찾으셔도 돼요. 근데 그건 나중에 가서 할 일이고 지금 해야 될 건 이걸 방정식으로 푸는 거니까 자 이걸 방정식으로 풀기 위해서는 저 절대값을 풀어줘야 된다고. 그지? 근데 절대값을 풀 때 좋은 점은 안에 있는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풀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아무 말도 없어 라는 건 x는 모든 실수라는 얘기거든. 그럼 모든 실수인 x는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 그지? 자 x가 1보다 크면 1보다 큰 값에서 1을 뺀 거니까 양수가 될 텐데 x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값에서 1을 뺀 거니까 음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 이 안이 x의 범위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야. 그럼 나오는 것도 바뀌겠지. 그지? 그래서 꼭 경우를 나누어 주셔야 돼.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범위를 주면 그 범위대로 나누면 되는데 범위를 안 줬을 때가 문제야. 범위를 안 줬을 때는 내가 나눠야 돼. 어떻게? 절대값 안이 0이 될 때를 찾아. x가 1이겠지? 그리고 그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푸시면 된다.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얘가 양수니까 양수이거나 0은 절대값이면 그대로 나와. 그래서 이걸 푸시면 될 거다 이 얘기야. 그지? x가 1보다 작으면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꼭 나올 때 가로 쳐줘야 되는 거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붙는다고 해서 꼭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안 붙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해서 자 이걸 풀고 요걸 풀어서 근데 꼭 마지막에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풀었어. 그때 나온 x가 이 범위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왜냐면 x가 1보다 커야 이식이 되는 거야. x가 1보다 작아야 이식이 되는 거니까 이식을 풀었는데 1보다 작은 값이 안 나오면 그건 근이 아닌 거야. 그걸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연근이라고 해. 무연근. 이유가 없는 근이라는 뜻인데 뭐 그냥 우리가 정의한 범위에서 안 나오면 다 무연근이야. 자 x를 빼면 여기 x 7을 넘기면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넘겼어. 그럼 x가 남죠. 7을 이렇게 넘겼어. 마이너스 8. 그래서 x는 마이너스 8이야. 그런데 x가 1보다 커야지 되겠지. 그지? x가 1보다 커야지만이 위에 있는 등식이 2등식으로 바뀌어. 그리고 2등식을 풀었더니 x가 마이너스 8이 나왔어. 그 이 마이너스 8은 근이 될 수가 없죠. 왜? 1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근이긴 한데 이거의 근인 거지 얘의 근은 아닌 거야. 이해했니? 이걸 풀면 마이너스 8인데 근데 그 마이너스 8이 1보다 큰 범위에서 얘랑 식이 같아지는 거니까 얘의 근은 아니야. 그지? 자 그 다음 이거 풀어볼까? 그럼 이게 마이너스 x 5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넘기면 플러스 3 x 넘기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니? 맞아. 이게 답이야. 이해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걸 구해라라고 하면 사실 이거의 그래프 그리고 얘의 그래프 그려서 좀 찾아도 상관은 없어.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 그래프 그리는 걸 아직 안 배웠으니 저렇게 수식으로 푼다.
절대값을 풀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풀고 싶다면 절대값을 풀어내야 된다. 절대값을 풀고 싶다면 그 안이 양수인지 본인이 결정하셔야 된다. 이해됐죠? 절대값 문제를 상당히 어려워해요. 근데 이 절대값을 푸는 아이디어가 결국 나중에 가면요, 니네가 이제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싫어해서 얘네들이 이 절대값 푸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려워하고 싫어하는데 이걸 못하면 나중에 가서 화학이나 생물 이런 거 다 못해요. 화학 생물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다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절대값이라는 게 풀려면 경우를 나누는 거죠.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풀어놓고 마지막에 이게 1보다 큰 건가? 이게 1보다 작은 건가? 근데 이거랑 똑같아요. 아이디어가. 생물이든 화학이든 물리든 지구과학이든 킬러는 다 이런 식으로 풀어요. 니네한테 가계도 주고 유전 같은 거 문제 나오면 이게 이쪽으로 가면 이게 나오나? 이쪽으로 하면 나오나? 이렇게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결과를 보고 내가 했던 가정과 달라. 그러면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수학에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지만 보수점에 나오니까 이렇게 경우 나눠서 푸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자, 이제 2차 방정식 봅시다.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에서 아까 3번은 내가 설명을 했고, 자, 실근과 허근이라고 돼 있는데, 자, 1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나옵니다. 1차 방정식. 왜냐면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이런 1차 방정식이라고 있으면, 자, 1차 방정식이라는 건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지? A가 0이면 1차 방정식으로 얘기 안 하겠지? 자,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A는 0이 아니니까 넘기면 AX는 마이너스 B고 나누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라는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왜요? 라고 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무 말도 없이 방정식이다라고 쓰면 항상 미지수 X 빼고 나머지 A들 있죠. 얘네들이 실수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고등교육 과정에서 방정식은 무조건 계수가 실수인 겁니다. 그거 우리는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정식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허수계수일 수도 있나요? 있지. 대학과정 가면 정말로 많이 배워요. 허수계수인 거. 그런데 실계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은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실근을 갖게 되네요. 이해되죠? 이해되지? 근데 2차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거. 항상 얘는 실근을 갖느냐라고 하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x제곱이 2일 때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이거 지난번에 배웠던 수체계에 따르면 둘 다 무리수이고요.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니까 분명히 습성상에서 0, 1, 2 하면 이쪽에 있어요. 1.4 정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으니까 둘 다 실근 맞잖아요. 그죠? 무리수일 뿐이지.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얘를 만족하는 실수는 없죠. 왜냐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지? 그럼 얘의 근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죠. 그리고 얘를 뭐라고 했냐면 허수라고 했어요. 그죠? 실수와 허수를 더한 걸 복수수. 복수수 중에 실수가 아닌 걸 허수라고 했으니까 허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허수인 근을 가질 때 우리는 허근을 갖는다. 실수의 근을 가질 때 실근을 갖는다. 그런데 1차 방정식에서는 허근이 안 나온다. 그런데 2차 방정식에서는 허근이 나온다 라는 거야. 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1차 방정식은 이게 가장 일반적인 1차 방정식은 그냥 공식이 이렇게 돼요. 굳이 외울 필요도 없어. 그지? 넘기고 나누면 돼. 그지? 그런데 2차 방정식은 풀려면 복잡하죠. 3차 방정식은 더 복잡하겠죠. 4차 방정식은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 근해 공식이 다 있습니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외우는 게 복잡할 뿐이야. 근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3차와 4차는 배우지 않는다. 2차까지만 배운다. 그래서 근해 공식은 얘가 근해 공식이에요. 마이너스 1분의 B. 1차 방정식 근해 공식. 너무 쉽다. 그지? 근데 2차는 조금 어려워요. 자, 2차는 해보도록 합시다.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자 풀도록 할게요.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완전 제곱꼴을 만드셔야 돼요. 얘를 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주냐? 완전 제곱꼴을 만드는 순서입니다. 최고차 한계수로 묶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러면 자 a를 묶어냈잖아. 그럼 여기에는 a가 나눠져야 돼요.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 얘들을 곱해봐. 그럼 얘가 나오잖아. 그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얼마가 더해져야 되냐면 자 완전 제곱꼴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요 x 앞에 있는 개수 있죠? a분의 b. 요 a분의 b의 반을 제곱한 걸 더하고 빼줘요. 그죠? 그래서 2a분의 b를 제곱합니다. 그리고 다시 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위아래 같은 식인 거 아시겠죠? 이거 묶었어요. 그래서 곱하면 얘가 되고요. 얘는 똑같은 수를 더하고 뺐으니까 같은 식이고요. C는 따로 뺐습니다. 이해됐죠? 얘를 이제 묶으면 얘는 완전 제곱으로 묶입니다. 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 a 얘까지 묶은 거예요. 그럼 얘는요 밖으로 나와야겠죠. 암산으로 좀 해볼까요? 4a 제곱 분의 b 제곱이야. 근데 a를 곱했어. 그럼 4a 제곱에서 a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4a 제곱에서 a가 하나 약분됐으니까 밑에 a가 하나 남았잖아. 그지? 그리고 위에는 b 제곱이 남습니다.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그리고 2차 방정식 풀기 위해서는 이 완전 제곱을 제외하고 다 이쪽으로 넘기셔야 돼요. 자 넘기기 전에 얘를 통분해 봅시다. 이거 그대로 쓰시고 마이너스 4a 분의 여기는 b제곱 얘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써줘야 돼. 그래야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c는 분모가 4a가 되려면 4a를 곱해야 되겠지. 4ac 이렇게 하면 얘고 이렇게 나누면 플러스 4a 4a 나누니까 c. 그지? 맞죠? 는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2항 해줄게요. 2항. 그러면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의 제곱에 4a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야. 됐지? 그 다음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제곱을 빼고 다 넘겨야 돼. 그래서 a까지 넘깁시다. a를 나눌게요. 여기다 a를 나누면 밑으로 a가 한 번 더 가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수의 제곱이 2가 된다. 그 얘기는 이 앞에 있는 수를 루트를 씌우고 풀마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랬으니 뭐의 제곱이 얘가 된다 라고 하면 얘 안에 있는 건 얘 루트 씌우고 풀마야.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는 여기에 루트를 씌워. 루트 4a 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고 여기에 풀마 붙여주면 된다. 됐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란 말이지. 나 지금 x를 구하고 있는 거야.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해라. 그게 바로 근을 구하는 거고 지금 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x를 구하려면 일단 얘를 빼야지. 그럼 x 구해지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풀마 루트 4a 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 기억나니? 루트 a, b가 요렇게 될 수 있으려면 쟤들이 같으려면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분모가 0, 그치?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여야 돼. 그지? 아니지.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면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럼 얘는 분모가 음수가 아니면 되네 그냥. 그지? 얘가 음수이거나 양수이거나 양수면 다 만족을 하는 거야. 그지? 됐니? 이렇게 되려면 근데 밑에 봐봐. 4a 제곱 저게 음수가 될 수 있어? 될 수가 없지. 그리고 얘가 2차 방정식이라서 a는 0이 아니야. 그지? 얘가 0 되면 말이 안 되지. 그럼 1차 방정식 푸는 건데 지금 내가 2차 방정식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a는 0이 아닌 거야. 그러니 얘가 양수니까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인데 전부 다 a를 만족하죠. 그죠? 그러니 얘를 이렇게 가릴 수 있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 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도 돼. 얘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거든. 분모가 양수거든. 그지? 자, 그리고 얘를 밖으로 빼면 어떻게 돼? 아니지. 야, 2a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웠잖아. 지난번에 한 거 아니야? 어떤 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뭐 돼? 절대값 나와야 돼. 이렇게. 왜요? 얘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될 거야? 야, a가 양수라는 범위 있냐? 아니죠. 2a가 음수가 될 수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돼. 2a에 마이너스 b
풀마 이거는 절대값이로 나오는 게 맞아. 됐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저게 아니던데. 야, 절대값 2a는 a가 양수면 플러스 a가 음수면 마이너스잖아. 0은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어차피 앞에가 풀마 있으니까, 그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 하나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야. 그럼 플러스가 되겠지. 마이너스가 되겠고,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되게 플러스 되겠지. 결국은 그냥 풀마네, 그지? 그래서 얘는 얘랑 식이 똑같네. 그래서 2a 어차피 2a 똑같으니까 2a 분의 마이너스 b의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요렇게 생긴 일반 항정 2차 방정식의 일반식 2차 방정식의 일반식의 근이야. 그지? 그래서 이 공식을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x는 마이너스 a분의 b는 1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고. 쌤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외우는 거지 뭐. 쌤은 그래서 사실 이 근의 공식을 처음 배웠을 때 외우지 않았어요. 거기 보시면 예제 있을 거예요. 예제. 예제 없나?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봐봐. 2x 제곱 더하기 2x 아니다. x 플러스 3. 자, 이걸 플레. 이런 방정식 플레. 라고 하면 사실 외우면 돼요. A, B, C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런데 사실 어차피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건 완전적으로 묶고 나머지 다 넘긴 다음에 루트 씌우고 x로 정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름 묶어.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 곱해봐. 얘잖아, 그지? 그리고 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예요. 2분의 1의 반은 4분의 1이죠.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을 더하고 뺍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를 이렇게 묶어내면 얘가 뭐야? 완전 제곱꼴이에요. 그죠? 2 곱하기 x 더하기 4분의 1 전체의 제곱이고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요. 이렇게 되겠죠? 이걸 넘깁니다. 넘기면 플러스 8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25가 되겠네요. 3은 8분의 24잖아요. 그죠? 거기에 8분의 1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로 나눕니다. 그러면 x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은 16분의 25죠. 되니? 그리고 루트 씌고 풀마죠. x 플러스 4분의 1은 풀마 루트예요. 그죠? 16분의 25. 그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야, 뭘 제곱하면 16분의 25가 나오냐? 4분의 5죠. 그래서 풀마 4분의 5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5로 뺀 마이너스 4분의 6, 즉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4분의 5를 더한 플러스 1입니다. 실제로 저거를 요거를 근의 공식에 써도 아니면 저걸 인수분해 해도 되죠. 인수분해 되잖아.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면 2, 1, 3, 1 그지?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 자 2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 됐으니까 아까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면 두 개 곱해서 연결되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 얘가 0 되려면 자 1차 방정식 근은 마이너스 1분의 b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얘 근은 x가 1이니까 같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 1 그죠? 이렇게 묶어서 똑같고 아니면 인수분해가 똑같을 때 야 이게 묶는 게 쉽냐 인수분해가 쉽냐? 당연히 인수분해가 쉽잖아. 미쳤다고 이 짓을 하냐고 이걸 하지. 그지?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 인수분해는 어느 범위까지 한다 그랬죠? 고등학교 과정 인수분해는 유리수까지 한다 그랬어요. 얘는 인수분해 되죠? 왜냐? 2분의 3이니까 유리수 범위에서. 근데 루트 들어가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배운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건. 그런데 요거 보시면 루트가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인 2차 함수의 근에는 루트가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을 구할 수는 없어요.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는 거고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복잡해.
얼마나 복잡해. 이걸 또 묶고 나누고 이걸 묶어서 곱해서 넘겨서 나누고 루트 씌우고 풀마에서 빼고 복잡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얘를 외우자 이거야. 어떻게? A가 2고 B가 1이고 앞에 1이고 마이너스 3이 C니까 대입하면 2 대입하면 4분의 B는 1이니까 마이너스 1 풀마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빼기 4 A는 2 C는 3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하면 그지? 얘는 4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25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1에 루트 25는 5니까 풀마 5 답이야. 플러스 5 하면 1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5다. 그지? 그래서 이 복잡한 거를 쌤 같은 경우는 외우지 않았어요. 반복을 이렇게 계속 구했어요. 마지막에 엄청 빨라지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근데 하다 보면 외우는 게 더 빠르지. 이걸 하는 게 다 빠르겠냐고. 그지? 그래서 외워지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것도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여기가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있죠. 1차항 개수가 짝수일 때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짝수일 때 여기다 써볼까?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을 때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 x 앞에 있는 게 짝수라는 얘기겠죠. 짝수, 그지? 이렇게 x 앞에 있는 게 짝수일 때 완전 제곱글로 묶으면 그냥 근의 공식을 쓴다고 해봐. 그냥 근의 공식. 그럼 이렇게 돼요. x는 2a 분의니까 요 개수가 a니까 2a 이렇게 쓰죠. 분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b니까 요거에 마이너스 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b 프라임. 이게 동그라미가 b인 거야. 동그라미가 b. 그지? 그 다음 풀마 루트. 저 b의 제곱이죠. 요게 b예요. 그래서 2b 프라임의 제곱 빼기 4배의 ac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풀마 루트. 자, 4b 프라임 제곱 4ac니까 4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리고 이게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그지? 이게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둘 다 양 쓰면 그냥 나오고요.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루트 a b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된다고요. 둘 다 양수여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가 양수여도 돼요. 둘 다 음수만 아니면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이미 4가 양수니까 나와도 상관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풀마 2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잖아. 그럼 2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그냥 근의 공식이라고 하고요. 그지? 이걸 반의 공식 아니면 뭐 2분의 근의 공식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걸 2로 나눈 거니까.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따로 외워야 되냐라고 하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요. 실수를 줄이기. 왜냐면 얘가 짝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근이 짝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약분 안 하면 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애들이 보통 계산하다 보면 이 약분을 안 해서 틀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근의 공식을 쓰다 보면 알겠지만 제곱이나 이렇게 루트를 씌우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커집니다. 많이 커져요. 가운데 있는 숫자가 좀이라도 큰 숫자가 되잖아요. 이 계산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걸 반으로 나누면 계산이 완전히 간단해지기 때문에 반의 공식을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나 이거 하나 외우고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라임 b 대신에 프라임 집어넣고 요 2 빼고 4 빼면 돼요. 그렇잖아, 그지? 말로 기억하세요. 근의 공식도 말로 기억하면 돼요. 보통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여기에 최고차항 2배의 최고차항 개수 2차항 개수 쓰고 그 다음 여기는 1차항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 다음 풀마 루트 자 1차항 개수의 제곱 빼기 4배의 2차항과 상수항 곱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죠? 반복해서 외워줄 때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넘겨서 가우스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가우스
야, 가우스 이따가 설명하자. 판별식 하고 가우스 설명하도록 할게요. 판별식. 왜냐면 판별식이 더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오식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 근이 쌤, 그러면 근이 항상 두 개인가요? 왜냐면 근이 이게 풀마면 하나의 근은 이거예요. 지금 풀마가 뭔 뜻이냐면 제곱해서 x가 제곱해서 2가 되는 건 루트 2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루트 2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x가 두 개씩 나온단 말이야. 제곱해서 어떤 수가 되는 수는. 그래서 얘의 근이 항상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는 얘인 거야, 플러스.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이거죠, 마이너스, 그지? 이 두 개가 근인 건데 문제는 이 두 개의 근이 요 안의 값 있죠, 루트 안의 값. 얘가 양수면 이 두 개가 다른 값이에요. 왜냐하면 봐봐,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더한 거고,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뺀 거니까 얘가 0이 아니면 0이 아닌 값을 더하고 뺀 거잖아. 어떤 수에다가 0이 아닌 값을 더했어, 뺐어 하면 둘이 값이 달라지겠죠, 그죠? 동그라미에서 똑같은 수를 더하고 빼면. 근데 그 똑같은 수가 양수라면, 그지?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하시면 양수가 나오는 음수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가 돼요. 그래서 요거죠.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루트 안에 있는 이 식 있죠? 요게 양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첫 번째, 요게 양수라면 이 두 근이 다른 근이 됩니다. 그리고 루트 안이 양수면 무리수가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 A, B, C는 무조건 뭐냐면 실수예요. 실수. 2차 방정식이나 3차 방정식 무조건 개수는 실수니까, 그럼 얘 실수. 얘 실수. 무수니까 실수. 걔를 더하고 나는 거 실수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이 돼요. 얘는.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생님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판별식의 대수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판별식이 나중에 가면 기하학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대수적인 의미와 기하학적인 의미를 둘 다 이해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근과 수가 만나냐 안 만나냐 물어봤을 때 엄청 중요해요, 이 내용이. 자, 그래서 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판별식이에요. 요 루트 안에 있는 요식 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1차 항계수 제곱했다가 마이너스 4배의 2차 항과 상수항 곱한 거. 요 식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0을 더한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0을 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로 똑같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때 중근을 갖는다고 해요. 중근. 얘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중근은 한 개가 아닙니다. 근의 개수로 따지면 얘는 두 개. 얘도 두 개입니다. 그 두 개가 겹쳐있는 근이라고 하는 거죠. 중자가 무슨 뜻이냐면 거듭 중자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다 할 때 중자예요. 중복된 근인 거예요. 중복된 근. 그래서 중근이에요. 근데 왜 그럼 이거를 그러면 한근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얘네가 그래프를 배우면 얘는 x가 교점이 두 개인 거고요. 얘는 x가 교점이 하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점으로 따질 때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근의 개수로 따질 때는 얘는 두 개고요. 얘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인데 겹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 세 번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 음수가 된다. 얘가 0이면 중근인 거고, 이게 음수가 된다라고 하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허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이제 허근이 돼버리는 거죠. 실수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 복소수인데 실수가 아닌 복소수를 우리는 허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허근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두 허근도 다른 거죠. 왜냐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에서 요만큼의 허수를 더한 거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에서 요만큼의 허수를 뺀 거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두 근이 여기에서 이거 실수예요. 더하기 2a분의 요거를 더한 건데 얘가 뭐야? 이게 허수예요. 그죠? 그럼 이게 복소수네. 실수 더하기 허수니까. 그지? 복소수네. 그런데 나머지 한 근이 뭐냐? 라고 하면 이렇게 되네. 그지?
우리 보통 a 플러스 bi가 있으면 a 마이너스 bi를 뭐라고 하냐면 편례복수라고 하죠. 그죠? 편례네. 플러스 마이너스고 허수고 실수니까. 이해됐어요? 아,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적어주세요. 다른 두 허근. 그런데 이 두 허근은 무조건 편례복수입니다. 항상 편례인가요? 라고 하면 거기다가 적어야 돼요. 단 A, B, C가 실수일 때입니다. 단 A, B, C가 실수일 때 편례. A, B, C가 실수가 아니면요. 그러면 얘가 편례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써보세요. A, B, C가 실수일 때는 편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전부 다 실계수만 다룬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 편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수기 때문에 ABC가. 자, 그래서 앞으로 쌤 그러면 저 b제곱 마이너스 4의 즉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개수들의 제곱 그리고 4배의 앞에 뒤에 거 곱한 거를 뺀 이 식 있잖아요. 요 식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가 되는지 아니면 실근이 겹쳐지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지 그리고 두 허근이 편례가 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라서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하죠. 판별하다의 약자 디스크리미넌트의 약자인 D를 써서 얘를 판별식 D라고 합니다. 얘를 얘를 D라고 하는데 쌤 근데 이렇게 자 X 앞에 개수가 그냥 B면 저걸 쓰면 돼요. 근데 X 앞에 개수가 만약 이렇게 짝수면 아까 얘기했던 근의 공식 반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반의 공식은 이렇게 되잖아. 이 반의 공식의 루트 안은 이거잖아요. 그죠? 얘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 요거예요. 요거를 4로 나눈 게 얘죠. 근데 이게 뭐냐? 요게 판별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은 바로 4분의 D라고 불려요. 4분의 D. 왜냐면 얘를 4로 나눈 게 얘니까. 맞지? 4배의 B' 제곱 빼기 마이너스 4의 X인데 그 앞으로 4를 묶어줘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어차피 4는 중요하지 않고 요 루트 안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 했으니까 얘가 양수일 때 얘가 0일 때 얘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자 2차 방정식의 1차 항계수가 짝수라면 근의 공식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분의 공식을 쓰시면 되고 4분의 D 공식 아니면 여기가 짝수가 아니고 홀수일 때 그러면 그냥 D를 쓰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둘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가서 니네가 이걸 쓰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둘 다 따로 외우는 게 너무 불편한데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 계산이 훨씬 간단하다는 걸 알고 이걸 외우게 돼요. 그러니 처음부터 그냥 외우자. 이게 판별식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판별식의 의미는 대수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대수적인 풀이거든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대수적으로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대수적인 풀이에 따른 판별식의 의미는 알고 보면 루트한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서 허근이냐 실근이냐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 b제곱 마이너스 4x가 꼭지점의 y좌표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냐 음수냐를 구분하는 걸로 따집니다. 그건 나중에 2차 함수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8번 했습니다. 그죠? 8번 했어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9번까지 갈게요. 9번까지. 그리고 10번 하고 9번까지 하고 가우스 기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번. 2차식이 완전 제곱꼴이 되기 위한 조건 이렇게 돼 있네. 지우지 말걸. 외웠으니까 그대로 써야지. 자, 이렇게 됐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지? 얘를 완전 제곱꼴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아까 내가 이거 완전 제곱꼴 만들어줬죠. 그지? 이걸 묶어서 하면 이제 니네는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나는 외웠죠.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묶인다 그랬어. 이건 뭐 아까 해준 거니까 기억나지? 아까 니네가 적응 철개도 있고 적은 것도 있잖아. 그지? 얘가 완전 제곱꼴로 묶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완전 제곱꼴이 아직 된 건 아니죠. 그죠? 얘가 완전 제곱꼴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걸 완전 제곱꼴이라고 하잖아. 완전 제곱꼴에 2나 3이나 4나 이렇게 실수가 곱해져도 이거 완전 제곱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2차식을 완전 제곱꼴로 만들려면 얘가 0이 되면 돼요. 근데 얘가 0이 되려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식 있죠.
어차피 분모는 0이 아니잖아. 왜냐면 이게 2차 방정식 2차식이니까 a는 0이 아닐 거고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a가 0 된다고 해서 이게 0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분수의 분모가 0이라고 0인가? 그건 아니지. 분자가 0이어야 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완전 제곱꼴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완전 제곱꼴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판별식 D 있죠? 얘가 0 되면 완전 제곱꼴이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가우스 기호 할게요. 가우스 기호 더럽게 얘가 실험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자. 6번 앞으로 들어가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우스 기호하고 절대값은요 정말 수능에도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평가원, 교육청 정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 정의를 한번 제대로 읽어봅시다. 가우스 기호. 자, 실수 x에 대해서 줄 치세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가우스 x로 나타낸다. 자, 이렇게 쓰면 돼요. 가우스 x. 얘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게 가우스 x의 정의입니다.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웬만한 건 다 가우스가 만들었어요. 그죠? 이 함수도 가우스가 만들어서 가우스 함수라고 불려요. 사실 가우스 함수는 많습니다. 근데 가우스 함수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이거고 고등교육까지 가우스 함수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가우스가 만든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가우스 x라고 해서 이걸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요. 가우스 x라고 읽으면 이거를 표현한다. 근데 이게 뭐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라고 하면 여기서 x는 실수입니다. 실수. 그리고 크지 않다라는 건 작거나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주세요. 밑에다가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쌤이 명제 수업하면서 올려놨어요. 부정이라는 건 어떤 명제의 부정, 어떤 조건의 부정이라는 건 어떤 명제가 참이 되잖아요. 그 부정은 무조건 거짓이 돼야 돼요. 어떤 조건의 부정은 여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집합.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x보다 크지 않다. 그러니까 크다의 반대인 거잖아. 크지 않다는, 그지? 크다의 반대는 작다가 아닙니다. 작거나 같다예요. 왜냐면 우리가 수학에서의 참거짓은 중간이 없어요. 참 아니면 거짓이야. 무슨 얘기인지 가죠. 우리 반 전체가 다 잘생겼다의 정반대는 우리 반 전체가 못생겼다가 아니에요. 한 명만 못생기면 돼요. 그러면 잘생기지 않은 거거든, 전부가. 그지? 그래서 이 수학에서의 부정이라고 하는 건 이게 참이 된다고 하면 바로 부정한 건 무조건 다 거짓이 돼야 되는 거예요. x보다 크지 않다 라고 하는 건 크다의 반대다 라는 뜻인 거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쌤, 뭔 뜻입니까? 라고 하면 잘 생각해봐. 이게 가우스 1.5 라고 하면 1.5보다 작거나 같은 애 중에 가장 큰 정수를 얘기하는 거야. 1.5는 1과 2 사이에 있어. 자, 1.5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표시하죠. 1.5 포함하고 같다니까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그럼 가우스 1.5는 1.5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 얘기는 왼쪽이거나 그 자신이거나, 그지? 자신을 포함하고 왼쪽인 것 중에서 최대 정수니까 오른쪽에 있는 정수 2를 읽어주면 돼요. 그지? 이건 쉬워. 가우스 1.7, 1, 가우스 2.7, 2, 가우스 3.7, 3. 왜? 그거보다 왼쪽에 있는 거 가장 큰 게 3이거든, 그지? 근데 애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외우냐면 그러면 가우스는 소수점을 그냥 없애는 건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1.5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5예요. 자, 마이너스 1.5보다 왼쪽에 있는 것 중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최대 정수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니네가 절대값을 마이너스를 떼고 나오는 거, 가우스를 소수점을 떼고 나온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변임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값은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부터 나오고, 가우스는 수직선을 그려서
이 안에 있는 값을 포함한 왼쪽 값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되니? 마이너스 1.5보다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얘의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니네한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걸 적어주셔야 돼. 자, 가우스 x가 n으로 이렇게 주어질 거고 n은 정수라 한다면 n은 정수라고 한다면 가우스 값은 당연히 정수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가 나오는 거니까 가우스 함수는 엄밀히 얘기하면 들어가는 값은 실수인 거고 나오는 값이 정수인 그런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야 어떤 x가 들어갔더니 n이라는 정수가 나왔대 라고 하면 그 x가 어떤 x여야 되냐면 x의 왼쪽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수가 n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야 잘 모르겠는데 쌤 그러면 n하고 가장 가까운 정수를 써보세요. n에 가까운 정수가 몇 개야? 두 개지. 왼쪽 오른쪽. n의 왼쪽은 얼마? n의 오른쪽은 이렇게 있어. 자 질문 x가 여기 있어야겠냐 여기 있어야겠냐 x가 x보다 x를 포함한 왼쪽에서 가장 오른쪽에 n이 되려면 x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돼서 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가우스 x가 n 되려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x가 여기 있으면 되겠네. x가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이것보다 왼쪽에 있는 거에 가장 큰 정수는 n이 되는 거야. 되냐? 왜냐면 이 둘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근데 문제는 x는 n 플러스 1이 되면 돼 안 돼? 아까 얘기했어. 가우스라는 건 그 값을 포함한 왼쪽이야. 그러니 x가 n 플러스 1이면 n 플러스 1을 포함한 왼쪽에서 최대 정수는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n이 아니고 그지? n은 아니야. 그럼 뭐야? n을 포함한 왼쪽에서 최대 정수는 n이니까 아 x에 n 들어가도 되니까 x가 n이 되는 거지. 그지? 이해했어요? 앞으로 니네한테 가우스 x가 n이다 라고 외워. 아 그러면 x는 n과 n 플러스 사이에 있고 n을 포함하는구나. 이러니 이렇게 나왔어. 쌤 가우스 x가 1이래요. 그럼 x는 어디 범위에 있다? 2하고 2 사이에 있겠지. 왜냐 1.5, 1.7 이런 거니까 그지? 근데 x는 1이 돼도 된다? 맞아 돼. 2는 되면 된다? 안 돼. 2 들어가면 2 나오고. 되니? 자 문제 풀어볼게. 이 가우스가 문제는 쉬운데요. 막상 나중에 가서 이게 3차 함수가 가우스 안에 들어간다든가 가우스 함수가 3차 함수에 합성될 때 문제가 짜증나져요. 근데 이 가우스 함수를 정확하게 모르면 나중에 그 합성하는 게 진짜 짜증나요. 그리고 실제로 니네한테 수원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합성하거나 지네들끼리 합성하거나 아니면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냥 내면 쉬우니까 거기에 뭘 하냐면 이런 가우스 함수나 절대값 함수를 합성하는 거예요. 절대값이나 가우스에다가 지수, 로그 함수를 합성하기도 하겠죠. 2차 함수에 합성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미적분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수원에서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가우스와 절대값을 포함한 지수, 로그 함수를 문제를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우스하고 절대값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2차 함수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다. 자 문제 볼게요. 예제. (0부터) x가 2 사이에 있을 때 3x 제곱 마이너스 2x가 가우스 x를 풀어라. 풀어봐 지금. 안 보여주긴 했는데 풀 수 있을까? 가우스하고 절대값 넣으면 경계를 일으키는 애들이 많아요.
자, 설명해 볼게요.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이나 가우스식이 포함된 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요. 절대값을 없애면 돼요. 가우스는요? 가우스를 없애면 돼요. 선생님,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절대값 안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0일까를 구분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정해야 돼요. 이 절대값 안이 양수라고 가정하고 풀고 이 절대값이 음수라고 가정하고 풀고 0이라고 가정하고 푸시면 돼요. 이해됐지? 근데 가우스 함수는 좀 달라요. 가우스가 들어가 있으면 이 가우스를 풀면 되는데 이 가우스를 어떻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바꿔주면 돼요. 아니면 문자로 바꿔주든가. 그런데 가우스가 어떤 특정한 정수가 나오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야지만 정수로 바뀌어요. n과 n 플러스 1은 뭐냐면 가까운 두 정수예요. 그지? n하고 n 플러스 1은 가장 가까운 두 정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이에는 x는 전부 다 n이라는 정수. 지금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그 중에 작은 정수로 간다고. x값이. 그지? 그런데 이 가우스 x를 어떻게든 내가 정수로 바꿔주고 싶다면 0부터 2 사이에 있는 이 x를 가장 가까운 두 정수 사이로 넣어야 된다고. 자, 0과 2 사이에 있으면 가장 가까운 두 정수는 0과 1이 있고 1과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로 x를 집어넣으셔야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경우를 두 개로 나누면 돼요. 이걸 이렇게 하면 되거든. 네. x를 0과 1 사이로 그리고 x를 1과 2 사이로 집어넣으면 그죠? 되겠네요. 그런데 쌤, 그럼 1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자, 1을 여기에 넣을까? 1을 밑에다 넣을까? 위에 넣을까? 밑에 놔야겠죠? 왜? 그래야 가우스 값이 1로 나올 거거든. 그지? 가우스 값은 왼쪽에 있는 값과 같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같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자, 0부터 2까지의 범위를 0, 2, 이 범위를 두 개로 나눠라 라고 하면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1은 색칠 아니지 1도 동그라미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1은 색칠 2는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얘 둘을 합치면 전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x가 0, 1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이 가우스 값은 얼마? 0이 되는 거죠. 그죠? 어려우면 이렇게 해요. x가 여기 있네.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어. x가 여기 있네. 그러면 이것보다 왼쪽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0이에요. 아, 얘는 0이구나. 그래서 얘를 푸시면 돼요. 저 범위에 x가 있다면 가우스 x는 0입니다. 왜?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리고 x가 1과 2 사이에 있다면 여기 있네. 이거의 왼쪽에 있는 게 가장 큰 수는 1인데 쌤 1이면요 1을 포함한 왼쪽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수는 1이거든. 그지? 그래서 이 가우스 x 값은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푸시면 되겠죠. 됐니? 요 둘을 푸신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이 범위 안에서 근을 구하셔야 되고 이 범위 안에서 근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 이렇게 해야지만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이 범위 안에서만 이 식이 얘랑 같아지는 겁니다. 얘의 근을 풀면 자 x로 묶어주면 되겠다. 그지? x로 묶으면 3x 마이너스 2. 자 되는 값은 0 하나. 이게 0 되거나 이게 0 되는 거니까 얘가 0 되는 건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됩니다. 자 근데 그 x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0은 0과 1 사이에 없죠. 3분의 2가 답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요걸 푸시면 됩니다. 자 왼쪽으로 넘겨서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자 2차 방식 푸는 거네요. 그죠?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시면 됩니다. 그죠? 인수분해 합시다. 3, 1, 1, 1,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인수분해 하면 3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자, 두 식 곱했더니 0이 되더라. 얘가 0 되려면 x는 1. 얘가 0 되려면 x는 넘기고 3으로 남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걸 푸시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그 사이에 없고 얘는 있어요. 그죠? 답은 하나, 둘 이렇게 된다. 어렵습니다. 그냥 2차 방식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2차 방정식을 풀어라고 하면 그냥 혹시 외우면 끝나는 거니까 그지? 근데 실제로 너네한테는 아마 수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수로그 함수랑 3, 4차 함수 3, 4차 방정식에 이제 활용되는 건 이
이 가우스 함수와 절대값 함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함수와 절대값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자고. 이해하시겠죠? 자, 넘겨서 근각에서 간 게 10번 페이지 5페이지 10번 보도록 하자. 자, 근각에서 간 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근이 자, 이 방정식의 가장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이죠. 이 2차 방정식 근이 두 개라 그랬어. 하나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나머지 하나는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 따로따로 써봤습니다. 자, 이 두 개가 저거의 근이에요. a가 0만 아니면 무조건. 그죠? 그리고 요게 0 되면 얘랑 얘랑이 둘 다 0이니까 둘이 겹쳐서 하나가 되는 거고, 얘가 양수면 C는 어디 갔냐? 얘가 양수면 여기다가 이걸 더하고 여기다가 이걸 뺀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양수가 되는 거고, 얘가 음수면 여기다가 이걸 더하는데 얘가 허수를 더하는 거고, 얘가 음수면 여기다가 이걸 빼서 허수를 빼는 거니까 결국은 켤레복수수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했어. 그치?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런데 자, 여기서 A, B, C의 일이 뭐냐? 그러면 이건 2차 방정식의 개수죠. 그리고 여기에는 X, 여기에는 X. 이거 두 개가 다르니까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쓸게요. 이 서로 다른 두 근 있죠? 이 두 근은 얘는 근이고 얘는 개수잖아요. 그런데 얘들을 더하면, 즉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면 알파랑 베타를 더하잖아? 그럼 얘가 없어지네.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네. 자, 얘는 두 근의 합이야. 얘는 개수의 나눗셈이지, 그지? 그래서 이 식을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한다. 그런데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켤레복소수는요, 켤레복소수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a 플러스 b i랑 a 마이너스 b i 이거 두 개 더하면 실수가 되죠. 그리고 켤레복소수를 둘을 곱하면 이것도 실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켤레복소수는 둘을 더하거나 곱해도 다 실수가 됩니다. 마찬가지 얘가 지금 켤레거든요. 허근일 때는, 그지? 그래서 둘을 곱해보자. 곱하면 동그라미 세모라고 할게요. 동그라미 세모니까, 자, 동그라미 세모 들어간 거에서 동그라미 세모 뺀 거를 곱해내. 합성식이죠. 맞잖아. 동그라미 제곱 빼기 세모 제곱입니다. 자, 이거 제곱할게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밑에 거 제곱 4a 제곱, 위에 거 제곱 2의 제곱 빼기, 자, 얘 제곱할게요. 밑에 거 제곱 4a 제곱, 위에 거 제곱 루트 씌워졌으니까 루트만 풀면 되겠다. 됐습니까? 얘 없어지네요. 플러스, 그래서 4a 제곱 분의 4ac에서 4a 없애면 없어지고 a 하나 없어지니까 a분의 c다. 그죠? 결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그리고 아마 요거는 다 외웠을 거고 요거는 외워둡시다. 니네한테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얘입니다. 요거는 미적분, 수원스투 할 거 없이 자주 나옵니다. 2차 방정식을 주고요. 그 2차 방정식 근의 차 있죠. 요걸 구해라 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제곱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4배에서 알파 베타를 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배웠습니다. 얘를 제곱하면. 근데 거기에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나는 이제 차를 구할 거라서 두 근의 차이는 항상 양수가 돼야 돼요. 그죠? 왜냐면 큰 거 잘못 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항상 양수니까 풀만 안 하고 플러스로만 할게요. 이게 두 근의 차이라고 할게요. 두 근의 차이. 그지? 자,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식을.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면 되는 거죠. 이 베타가 이게 알파잖아. 사실 엄밀히 이게 더 큰 거 아니죠?
여기서 이걸 더했고 여기서 뺐으니까 이거 절대값을 씌우면 사실 차이라는 건 큰 거 작은 걸 빼는 거니까 이게 양수라면 얘가 큰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빼면 돼요. 그지? 여기서 이걸.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사라지죠. 그죠? 여기서 이걸 빼면 똑같은 거를 빼기니까 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자 얘에서 얘를 빼면 둘이 더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같은 걸 두 개를 더한 거니까 2배네. 그래서 곱하기 2 하신 게 바로 차이가 됩니다. 계산하시면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얘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쌤, 근데 궁금한 게 이런 거야. 쌤, 얘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얘가 허근이 호수가 되겠죠? 차이가 호수인 건 없습니다. 그지? 우리가 차이라는 건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거리는 실수도 정의하는 거. 수직선에서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어서 두근의 차이를 구하고 여기서 이걸 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두근을 뺀다라는 건 두근의 차이를 구한다는 건 둘 다 실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음수일 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근의 차이는 항상 파별시대가 양수일 때만 얘기하는 거고 그 파별시대가 양수일 때는 이게 양수가 되려면 이게 항상 양수가 되려면 요 a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2차 방정식 그지? 그래서 여기 절대값 씌워주면 돼요. 이럴 때 어떻게 외우냐? 이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그지? 여기 절대값 써볼까? 얘는 절대값 a의 루트 파별식.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거 많이 나와. 언제 나왔더라? 작년 9평에 나왔어요. 작년 9평에. 내격이 맞다면 작년 9평 맞는 것 같아요. 작년 9평에 이렇게 2차 방정식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한테 뭐 주냐면요. 어떤 2차 함수가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이 둘 사이의 거리 구해라 라고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가서 이제 할 겁니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이 알고 보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고 그 2차 방정식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고 얘의 기울기가 만약 2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거 뺀 거가 1대 2가 돼서 이 거리는 루트 5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거든. 그래서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외우고 있으면 바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쌤이 정규반 가면 설명 많이 드릴 거고 이 정규반에서 미적분에서도 할 거고요. 수원에서도 나와요. 기출된 적이 꽤 많고 바로 작년에도 기출됐기 때문에 올해도 기출됐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라 설명해 줄 건데 요 공식은 외우고 있으세요. 요 두 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외울 것만 고민했다면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수능에 출제가 되니까요. 자, 먼저 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알파고요. 하나를 베타라고 근으로 한대요. 우리한테. 자, 거기 11번 보시면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알파 베타 근이래요. 그 다음에 최고차 함수가 1이래요. 그치? 최고차 함수가 1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치? x제곱으로. 요거의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알파 베타가 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으로 구하는데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는 게 맞지, 그지? 그럼 인수분해 했어. 그럼 그 인수분해 한 게 A, B는 0이라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근이 알파가 나오고 여기서 근이 베타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그지? 그런데 최고차 함수가 1인 x 제곱을 우리가 최고차항이라고 한다면 인수분해하면 얘는 최고차항이 x고 얘도 최고차항이 x인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0인 거 x는 알파, 얘가 0인 거 x는 베타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을 식을 세워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쌤 원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이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이때 두 근의 곱이 a분의 c라고 했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라고?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해버리면 1을 대입해버리면 자 아까 알파 베타를 두 군으로 갖는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 지금 얘의 근은 알파 베타인 거 맞아요. 그죠? 그리고 b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되냐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넘어가면 b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c 대신에는요 알파 베타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된다? x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c 대신에 알파 베타는 0이라는 식이 된다. 선생님 식이 다른데요? 라고 하면 얘를 전개하면 얘다.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다. 같은 식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굳이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알파 베타가 근인 그 방정식을 만들어라 2차 방정식 만들어라라고 하면 우리가 근각의 관계를 이용할 필요 없이 그냥 x 마이너스 알파를 갖겠구나. 그리고 야 생각해봐. 지난번에 우리 인수정리라는 걸 했잖아. 그지? 이걸 인수정리로 생각하셔도 돼요. 야, 어떤 2차 방정식의 fx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써있어. 근데 얘가 0이 되는 값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라는 건 이 식에 알파가 들어가면 0 된다는 거니까 f알파는 0인 거잖아. 근이라는 건 뭐야? 그 방정식에 들어가서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잖아. 등호를 만족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겼어. 얘가 px 더하기 q야. 이런 방정식이 있어. 여기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 얘기는 알파가 들어가면 0이다 이 뜻 아니야. 얘의 근이 베타래. 그러면 베타가 들어가면 0이다 이 뜻 아니야. 그지? 왜냐하면 방정식이라는 건 이 등호를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건데 그 x가 알파 베타라면 알파 베타가 여기 들어가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떤 식의 알파 들어가서 만족하면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 정리에 의하면 fx는 뭘로 나눠 떨어져?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어. 베타가 들어가서 0이 된다면 fx는 뭘로 나눠 떨어져? x-베타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했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fx라는 2차식은 x-알파로 떨어지고 x-베타로 나눠 떨어져. 그지? 그게 뭐겠어? 얘지. 2차식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인데 그지? 그래서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식은 이렇게 된다. 이걸 하려고 인수 정리를 한 거야. 이해되니?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그래프까지 같이 결합돼서 문제가 유기적으로 나오게 되겠지. 이해하시겠죠? 쌤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가 a 쓰시면 돼.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안 돼 있어. 근데 2차식이래. 근이 알파 베타래 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 어차피 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알파 들어가 0이고 베타 들어가 0이니까 x-알파가 x-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되니 최고차항은 모르잖아. 그 모르는 걸 그냥 a라고 놓고 아하 fx는 a를 개수로 갖고 x-알파 x-베타구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 되겠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려운데요. 그러면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하셔도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fx는 ax제곱 bx 플러스 c인데 b 마이너스 a분의 b 요게 알파 더하기 베타고 a분의 c 요게 알파 베타인데 그지? 그러면 b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ax 제곱 b 대신에 요걸 곱하는 거야. 요렇게 넘어가서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x c 대신에는요 요걸 넘겨. 그럼 알파 베타 a 그지? 그래서 얘는 a의 알파 베타 얘를 a로 묶어.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고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요렇게 되니까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같잖아 다 그지? 인수정리로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근각의 관계로 이해하셔도 되고 결론은 뭐냐? 외우라고 그냥. 결론은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러면 이렇게 생겼네. 개수는요? 몰라. 그러면 a라고 나야지. 됐죠? 외울 수 있겠죠? 설명 다 했어. 식으로도 증명했고 인수정리 이해시켰으니까 인수정리로도 이해시켰고 넘겨. 그 13번 보시면요.
혈랭근의 성질에서 2차 방정식의 계수가 유리수라고 돼 있죠. 자 13번 거기서 이렇게 정리만 해줄게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1번, 2번이 있다면 2번이 더 중요하죠. 1번은 A, B, C가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일 때 이렇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인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서 루트 M이 무리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M이 4 이런 거 안 돼요. 1, 4, 9 이런 거 안 돼. 제곱수 되면 이거 무리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 P2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얘도 유리수. 얘가 무리수예요. 루트 M이 무리수.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거에 켤레가 있어요. 켤레. 켤레 똑같아요. P 빼기 Q 루트 M을 얘기해요. 이 켤레야. 그리고 요 켤레를 둘 더하면 유리수가 돼요. 이 켤레를 둘 빼잖아. 그건 유리수 곱해도 유리수가 됩니다. 얘들 더하잖아. 2P가 되니까 유리수가 되겠죠. 곱하잖아. 그러면 P제곱 빼기 Q 루트 M제곱은 어차피 이것도 유리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곱해도 유리수 더해도 유리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요게 다 유리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A, B, C가 유리수일 때 여기 하나의 근이면 무조건 이 켤레가 하나의 근이 된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근데 이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한테 계수가 유리수라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오거든. 보통 실수가 나오죠. 아무 말도 없으면 실수거든요. 그리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근이 X가 P 더하기 QI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소금 가졌네? 그러면 나머지 하나분은 무조건 켤레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는 한 근이 서른이라면 나머지 한 근은 그 근의 켤레 복소수입니다. 왜냐하면 두 근을 더해서 실수가 돼야 되고 두 근을 곱해서 실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복소수 두 개는 켤레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증명이 되게 복잡해요. 이거는. 그래서 증명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면 외우시면 되고요. 문제 풀자. 자 거기 보시면 1번 인수분해 본인이 하시면 되겠죠. 인수분해 연습 많이 하시고요. 2번 근해 공식 본인이 대입하시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다 해줬으니까 근해 공식 대입하는 것까지 해보시면 되고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돼 있네요. 그죠? 3번에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1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들어가 있죠. 풀어봐. 아까 내가 풀어줬으니까 풀 수 있겠다 이제. 대신 계산이 복잡하지. 근해 공식 써야 되니까. 절대값 쫄 필요 없습니다. 자, 풀어드릴게요. 보자. 절대값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다. 절대값을 풀어야 방정식이 풀린다. 절대값을 풀고 싶은데 아무 조건이 없다. 그럼 내가 절대값 아닌 양수인지 골라야 된다. 자, 양수함수하고 0은 어디다 포함시키냐? 무조건 양수에 포함하시면 돼요. 왜냐면 절대값 0은 0이잖아요. 절대값 양수는 양수니까 결국은 절대값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나오는 값은 양수도 있지만 0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나올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서 나올 때는 음수라고 놓으면 되니까 절대값 아니 양수 또는 0.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x가 0보다 작다고 놓고 푸시면 절대값이 풀립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대로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해 공식을 그냥 쓰셔도 되는데 반의 공식을 쓰십시다. 왜냐하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반의 공식 적어드릴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안 적어드립니다. 앞으로는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본인 머릿속에 대입하시면 돼요. a에 1 대입하고 1분의 b 프라임은 이걸 2로 나눈 겁니다. b 프라임이 2를 2로 나눈 거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제곱 빼기 ac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 ac, a는 1, c는 마이너스 5, 둘 곱하면 마이너스 5, 거기다 앞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6과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6이 됩니다. 그죠? 두 개의 근이 생기는데 이 두 개의 근 중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식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 식을 푼 값이 이거기 때문에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얘랑 같습니다. 그죠?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근을 가지면 얘는 음수 뺐으니까, 그지? 얘는 양수. 왜냐? 루트 6은 루트 6은 1보다 큰 값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뒤에 게 더 크니까 양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x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군. 자, 0보다 작다고 했네요. 절대값 아니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면 되니까 x제곱 붙어 나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이고, 마찬가지 짝수네요. 4분의 공식을 써야죠. 아니 반의 공식을 쓰면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 1분의 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붙여 플러스 1 풀마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1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플러스 5.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6과 1 마이너스 루트 6 이 두 개가 되겠네. 그지?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바꾸려면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바꾼 거기 때문에 근 중에서 0보다 작은 것만 골라야 되니까 얘만 된다. 얘는 아니다. 되는 거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6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6 두 가지가 나옵니다. 되겠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절대값 풀기 위해서 절대값 아니 음수인지 양수인지. 자, 나머지는요 다 니네가 하셔야 돼. 뭐 4번, 5번, 6번, 7번, 8번 다 하시면 되고 9번 가도록 하자. 9번. 어차피 이거 근해 공식 니네가 얼마나 많이 쓰냐니까 문제 많이 푸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지만 문제 부족하신 분들은 오시라 그랬어요. 아니면 뭐 센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사라 그러고 말씀센 같은 거 하나 사서 푸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줬네요. 쌤, 이렇게 2차 방정식 두 근 줬는데요. 더해. 근과 계수 관계를 써야지. 왜냐? 쌤, A, E, B가 괴수고 두 근이 마이너스가 3분의 1이니까 나는 근과 계수 관계 알고 있거든. 그치?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합하면 자,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서 자, X제곱의 개수로 X의 개수를 나누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차 함계수로 1차 함계수를 나눈 후 마이너스. 됐지? 이렇게. 그리고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2차 함계수로 상수항을 나눈 거. 그지? 2차 함계수로 상수항을 나눈 거. 그러니까 그냥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쌤이 항상 얘기했잖아. 이걸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0 이거 외우면 아무 의미 없고 여기에 들어갈 게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뭔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글로 2차 함계수 분의 1차 함계수 반쪽 마이너스 풀마 1차 함계수 반쪽 제곱 마이너스 2차 함계수와 상수항 곱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이해됐어? 마찬가지 두 근의 합은 2차 함계수에서 1차 함계수를 나눈 거에 마이너스. 왜냐면 여기서 A, B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걸 아까 헷갈리면 안 될 거 아니야.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해놓고 여기 A분의 B니까 요거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두 근의 곱은 2차 함계수에서 상수항을 나눈 거니까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지?
공식은 a분의 c인데 여기서는 b가 상수항이니까 a분의 b가 돼야겠지.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 아시겠나? 그지? 예, 마이너스 3분의 3이에요.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될 거고 3분의 1에서 3분의 3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자,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플러스 2로 나누면 1, 역수치하면 a는 3. a는 3이야, 그지? 둘이 같아지려면 3분의 1, 3분의 1 돼야 되니까 3이 돼야겠지? 자, 다음. 자, a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은 a가 3이니까 3분의 b다. 양변에 3 곱하면 b는 마이너스 1. 그죠? a, b를 구했다. 자, 나는 이거의 두근 곱을 구하고 싶다. 자, 저 방정식은 b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a에다가 3 집어넣으면 플러스 3x, a에다 3 집어넣으면 3 빼기 b가 마이너스 1 꼭 가로쳐줘야 돼. 암산으로 하셔도 되는데 암산 잘 안 되는 사람은 꼭 가로 잘 쳐서 하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이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구해라.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 알파 베타로 할까? 없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 베타는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로 상수항을 나눈 거 마이너스 4. A, B, C, D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를 한글로 중얼중얼 대면서 외우셔야 돼. 10번 보자. x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x 더하기 k 플러스 2는요. 자,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근의 차가 4다 이랬어. 두근의 차가 4면 베타가 더 큰 거라고 할게요. 이렇게 쓰자. 그래야 양수가 되겠지. 큰 거에 작은 거 빼야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두근의 차가 양수 4라고 할 때 k 값의 합을 구해라 이랬어요. 그죠? 이거 일 때 k 값 합. 자, 이제 공식을 외우면 참 좋긴 한데 내가 공식을 못 외웠어. 근데 이건 알아. 내가 두근의 합은 1로 얘를 나눈 거죠. 2차 함계수로 1차 함계수를 나누고 거기에 마이너스 친 거 k 마이너스 1로 얘를 나누고 마이너스, 그지? 자, 그 다음 두근의 곱은 2차 함계수로 상수항을 나눈 거 k 플러스 2다. 됐니? 자, 그때 난 이걸 구해야 돼. 그지? 그럼 얘의 제곱이 이거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이건 뭐 그대로 우리가 했던 곱셈 공식이야. 얘니까 여기다가 k 마이너스 2를 대입 마이너스 4배에 k 플러스 2를 대입 이렇게 해서 얘가 얘니까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리고 음수 양수기 나오면 양수 하나만 찾으면 돼, 그지? 왜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양수라고 내가 정의했고 4라고, 그지? 아니면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다, 그지? 그럼 16 되겠네. 여기다 대입하면 4의 제곱 해서 k를 구할 수도 있어. 이렇게 풀어볼까? 16 얘는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자, 전개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 그지? 자, 정리. 자,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k 둘 빼면 마이너스 4 16 더 빼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0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k에 대한 2차 방정식 됐네요, 그죠? 자, 2차 방식에 실근이 있다고 하면 근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k값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이걸 만족하는 k값의 합은 이걸 만족하는 k가 뭔데? 등식을 만족하는 k는 방정식의 근이고 k를 미지수로 하는 이 2차 방식의 근이 바로 k값인 거야, 그지? 이걸 만족하는 k값. 그 두근의 합인 거니까 이 두근의 합이므로 그 두근을 알파 여기 베타 했으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다. 얘 두근을 PQ라고 할게. 얘 두근 PQ 그럼 P랑 Q랑 더하면 얼마가 된다? 얘 최고차항계수 1로
마이너스 8을 나눈 다음에 음수 얘가 되겠지. 답은 8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와서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실근이라면 상관없는데 그치? 허근이 나올 때도 있거든. 여기서는 지금 두 실근의 합이냐 이게 허근이 돼도 상관없냐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되거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K가 실수가 될 수밖에 없죠. 2차 방정식의 개수잖아. 얘기했잖아 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방정식 개수는 무조건 실수라고. K는 실수예요. 실수. K는 실수이기 때문에 얘는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인수분 해야 되죠. 이거 인수분 하면 되잖아.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함께 복잡하면 1 여기는 12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2 하니까 K 빼기 10 하고 K 플러스 2는 0 하니까 되는 K는 마이너스 2 또는 10 둘 더해봐 8이잖아. 이렇게 해도 돼. 그치?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인수분해 안 될 때는 당연히 근각계수관계 이용해서 K값 합을 구하는 게 더 쉽겠고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인수분해 하는 게 낫겠지. 되겠지? 자 11번 보자. 11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래요.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 이랬는데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아니다 2이고 자 최고차항계수가 2니까 이렇게 쓸까요? 그지? x제곱의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은 뭐냐? 알파 더하기 1 그리고 베타 더하기 1 이게 두근이래요. 제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얘의 두근이 얘라고 했으니까 는 0이라고 놓고 자 2차 방정식에 근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지? 알파 베타가 근이면 어떤 식의 알파 들어가면 0 된다는 거고 어떤 식의 베타 들어가면 0 된다는 건데 이 2차 방정식은 얘가 들어가면 0이고 얘가 들어가면 0이니까 어떤 식의 얘가 들어가서 0 된다는 건 x-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지. x 빼기 알파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져야 돼. 2차 방정식이. 그지? 그런데 그 2차 방정식이 얘가 들어가도 0 되는 거니까 x 빼기 베타 플러스 1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2가 아니잖아. 앞에다가 2 써주면 되는 거지. 는요.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세요. 얘가 0 얘가 0 얘가 0 되는 근은요 알파 플러스 1 얘가 0 되는 근은요 베타 플러스 1 그러니 최고차항계수가 2이고 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이렇게 되겠어? 인수정리 때문에 그래요. 이걸 그냥 fx라고 하면 근이라는 건 fx는 0을 만족하는 x를 얘기하는 건데 그죠? 근이라는 건 fx는 0을 만족하는 x. 근데 얘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들어가서 0 돼야 되니 fx는 얘를 인수로 갖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해되니? 맞잖아. 그리고 얘가 들어가서 0 돼야 되니까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이렇게 되네. 자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이걸 그냥 풀어라. 이걸 이제 풀어라 했으니까 풀면 되겠지. 자, 전개하면 되자. 전개하자. 전개. 자, 얘 식을 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할까요? 이 그대로 쓰고요. 이렇게 곱하면 x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요거죠. 방정식. 최고차항계수가 2인 2차 방정식.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동류량이잖아. 묶어줘야지. 2배의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로 묶으면 마이너스. 자, 얘하고 얘를 더해주면 되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의 x. 자, 이거 전개하면 알파 베타. 전개하면 알파. 전개하면 베타. 1. 그렇지? 는요. 그런데 알파 베타가 뭐에 두근이었냐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근이었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 두 근 알파 더하기 베타는 계수 2차 함계수로 1차 함계수 나눈 거에 마이너스. 그리고 두 근의 곱 2차 방정식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2차 함계수로 상수항 나눈 거 얘니까 대입하면 끝. 됐지? 대입하면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얘가 2분의 5 2분의 5에서 2 다음에 2분의 9입니다 2분의 9x 암산할게요 2가 2분의 4거든요 그지? 2가 2분의 4니까 2분의 4하고 2분의 5를 더하니까 2분의 9가 되는 거죠 자 알파 베타 얼마냐면 2입니다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5입니다 2분의 5 더하기 1 그죠? 얘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시면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자 얘는 2분의 6을 더하는 거니까 2분의 11 되겠네요 2분의 11 자 마저 정리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1은 0 이렇게 되겠죠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12번 보도록 하자 1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12번 상당히 어려운데 무지막지하게 주먹구시가 좀 풀리는데 쟤를 조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12번 자 2차 방정식 fx는 0 이렇게 돼 있어요 fx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랍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알파랑 베타랑 더했더니 3이에요 알파 베타를 곱했더니 4가 됐습니다 이랬을 때 2차 방정식 f 2x-1은 0의 두근의 곱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 자 무식하게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가서 이제 저걸 다른 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식하게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무식하게 푸냐면 fx가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 근만 주어져 있죠 좀 질문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fx가 알파 베타의 근으로 가지면 최고차항은 모르잖아 이렇게 써야 돼요 최고차항 a에 이렇게 왜냐하면 a가 1이어도 얘의 근은 알파 베타고요 a가 2이어도 얘의 근은 알파 베타잖아 그지? 그러니까 최고차항은 얘들의 근에 영향을 못 줘요 그죠? 그럼 왜 이 얘기야 이렇게 생각해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얘의 근은 x가 마이너스 1이고 3인데 문제는 여기에 2배를 했어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얘의 근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그지? 어차피 2배에 얘가 0 되려면 얘가 0 돼야 되니까 얘 0 되는 값은 마이너스가 3이야 앞에 3이 있어 그렇다면 얘의 근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결정됐다고 해서 2차 방정식이 결정된 건 아니야 왜?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 계수 즉 2차항 계수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지?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와야 돼요? 라고 하면 몰라 그래 A로 가야지 최고차항 계수 A로 넣고 알파 베타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fx A 근이 알파 근이 베타 됐니?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 A에 이걸 외우자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게 될 거야 이렇게 그지? 이런 식이 된다 그리고 얘가 3이고 얘가 4라고 했으니까 얘는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2차 방정식을 얘기해 늘려 되니? 요게 fx야 그런데 너네한테 뭘 풀라고 했냐면 f
2x-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라는 거거든? 쌤 이건 뭡니까 그러면? 별거 없어. 봐봐. 여기가 x 동그라미잖아. 그 동그라미 대신에 2x-1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거든. 여기가 동그라미거든. 지금 여기서 노란색 동그라미 있죠? 거기에 2x-1을 대입하면 f2x-1이 되는 거야. x 대신에 2x-1이 들어간 식이지. 그러니 이 x 대신에 자 앞에 a는 그대로 쓰고 a 그대로 쓰고 x 대신에 2x-1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자 2x-1의 제곱 빼기 3배에 x 대신에 얘 대신에 2x- 들어갔잖아. 2x-1이 들어가면 돼. 이렇게 되겠어? 이걸 푸는 문제야. 이해됐지? 자 그리고 어차피 얘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냥 이거의 근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a에다가 예곱해서 0 되는 건 결국 a가 0이라는 얘기잖아. a가 0이 아니니까. 그지? a가 0 이거 풀 이유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얘가 0인 걸 찾는 거니까 요거의 그 두 근의 곱을 구해라. 이거니 저걸 풀어주면 돼. 자 전개할게. 앞에 거 제곱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전개 이걸 푸는 거야. 양변에 a를 나눠가지고. 그리고 정리할게. 4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은 0. 자 2로 나눠도 문제 없겠지. 이거를 푸나 양변을 2로 나눠서 푸나 똑같으니까 2로 나눠서 이렇게 하신 후에 자 이거의 두 근의 곱을 구해라 라는 거야. 왜냐면 지금 fx식을 내가 구했어. 그런데 나는 f2x-1을 근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fx 가지고 f2x-1을 써야 되니까 여기에 2x-1을 대입한 식이 f2x-1이니 여기에도 2x-1을 대입하고 여기에도 2x-1을 집어넣어서 만든 식이 이 식이야. 자, 얘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건데 얘의 최고차항계수 2차항계수가 2고 상수항이 4니까 얘 두 근을 감마하고 델타라고 할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쓴 걸 감마, R이 아니고 감마라고 읽을게. 보통 이제 우리가 그리스어 히브리어로 이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것들이 A, B, C, D랑 대응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자를 많이 놓을 때 A, B, C, D는 겹칠 수 있으니까 보통 그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하니까 자, 얘 두 근을 감마, 델타라고 한다면 감마랑 델타랑 더한 거는 요걸로 요거 나눈 거에 마이너스, 감마랑 델타랑 곱한 거는 요걸로 요거 나눈 거에 플러스 그대로 답은 2가 된다. 되겠어요? 자 이거는 무식하게 푼 거야. 무식하게. 그럼 쌤 그냥은 어떻게 풀어요? 아니 잘 생각해봐. 야 fx의 근이 알파 베타랬지? 그럼 이거잖아 쌤. f알파가 0인 거잖아요. 아 근이라는 건 야 근은 뭐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그지? 얘기했잖아. 방정식을 풀어라. 그 얘기는 등호가 성립되는 x를 찾아라. 이 얘기고 그 찾은 x를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 x에 들어가면 등호가 성립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알파가 들어가면 성립이 돼야 돼. 그러니 쟤를 만족하고 베타가 들어가면 쟤가 만족이 돼야 되니까 얘도 만족을 한다. 그지?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 f알파가 0이야. fx는 x-알파를 갖겠군.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는 x-베타를 갖겠군. 인수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그치? 인수표 가지니까. 그런데 쌤 감마 델타는 뭐의 근이었냐면 감마 델타는 이 방정식 근이었어. 맞지? 이 방정식의 x값이 감마 델타야.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감마랑 델타라는 얘기야. 자 방정식의 근이 감마 델타다. 그 얘기는 저 방정식이 x에 대한 방정식이라면 그 x의 감마 델타를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이해되지? 그러면 쌤 여기다가 감마를 집어넣으면 f 2 감마 빼기 1은 0인 거야. 되니? f 2 델타 빼기 1은 0인 거야. 왜요? 아니 2x가 대입해봐. 됐지? 맞지?
전개해봐. x 전개하면 이 x가 결국은 이 x인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x 두 개가 감마 델타고 그 두 개의 곱이 2분의 4다 이렇게 구한 거잖아. 근데 잘 생각해보면 f는 같은 식이거든. f는 같은 식이야. fx는 하나의 식이야. 이렇게 생긴 하나의 식이거든. 여기에 얘가 들어가서 0이 되고 얘가 들어가서 0이 됐다. 그리고 거기에 얘가 들어가 0이 되고 얘가 들어가 0이 됐다는 얘 둘이 같고 얘들이 같든가 얘들이 같고 얘들이 같은 거야. 이해되냐? 얘가 1이고 얘가 3이야. 그럼 이게 1, 3 아니면 3, 1인 거라고. f는 같은 식이야 지금. f는 같은 식. 그러네. 근데 쌤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면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4라고 주어졌잖아. 그지? 근데 나는 뭘 구하고 싶냐? 베타하고 델타하고 감마를 곱한 걸 보고 싶어. 그런데 얘들이 같다고 놓고 얘들이 같다고 놓고 풀어버릴까? 알파는 2감마 마이너스 1 베타는 반대로 가도 문제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도 돼요.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다. 그래도 문제는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알파랑 얘랑 같고 베타랑 얘랑 같다고 놓은 다음에 난 뭐 하고 싶냐면 얘들을 곱하고 싶어. 그럼 정리하면 되지. 어떻게? 넘겨. 알파 더하기 1은 2감마. 넘겨. 이거 넘겨. 베타 더하기 1은 2 델타. 그지? 그리고 난 둘을 곱할 거야. 그지? 둘을 곱할 거야. 그럼 위아래 곱해버리면 되겠다. 요거 둘 곱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은 4배의 감마 델타. 되니? 감마 델타. 얘는요.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 4배의 감마 반대로 좋지. 감마 델타다. 감마 델타다.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이게 얼마냐면 3이래. 아닌가? 4인가? 4래. 4래. 얘가 3이래. 얘는 1이고 4배의 감마 델타가 8이니까 감마 델타 얼마? 2다. 저걸 알아야 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요거 아니면 요거야 라는 건 결국 얘들이 같고 얘들이 같든가 얘들이 같고 얘들이 같다는 얘기야. 그지? 2차 방정식 두 근 두 개거든.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13번 같은 경우는 A, B가 유리수라고 돼 있어요. 그죠?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는 0인데 뭐 x제곱 앞에 있는 1은 유리수이고 a도 유리수고 b도 유리수니까 한 근이 루트 2 플러스 1이면 나머지 한 근은 뭘까? 루트 2 마이너스라면 죽여버려. 야, 이렇게 돼 있어. a 플러스 b 루트 m 해서 혈례는요. 여기 무리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트 2 플러스 2라고 됐으면 이거 순서를 바꿔서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하고 얘의 켤레는 무리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라서 이거라고. 이렇게 써놓잖아? 켤레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말이 되냐? 이거 켤레 아니야? 이게 켤레인 거야. 왜냐면 켤레는 둘을 더해서 유리수가 돼야 되거든. 이건 둘이 더하면 유리수가 안 돼. 무리수가 되잖아. 그지? 거기 있는 A, B가 유리수란 얘기는 그 두 근의 합이 유리수가 돼야 되고 두 근의 곱이 유리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루트 2 플러스 1의 켤레를 더해서 무리수가 되려면 얘가 아니고 얘라는 거야. 그지? 일부러 니네 헷갈리라고 루트 2 플러스 1로 써놓은 거야. 켤레라는 건 무리수 앞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부호 바뀌는 거. 이해하시겠냐? 자, 오늘은 2차 방정식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또 6단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